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예, 저는 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도 이모, 조모, 고모, 숙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는 얘기를 좀 합시다. 사는 이야기. 물론 뭐 저의 얘기겠죠. 사는 이야기.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구와 유럽 여행을 열심히 또 계획 중입니다. 저번 주 주말까지 숙소를 다 예약을 했습니다. 완료를 지었고 현재 비행기 티켓 그리고 숙소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동할 열차 티켓까지 다 예매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그 도시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친구와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제가 방문할 로마 그리고 피렌체 이탈리아에서는 여기 두 군데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정말 특히나 이 두 지역이 어마어마한 그 관광 명소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뭐 저희 서울의 뭐 경복궁, 뭐 경주 불국사, 뭐 이런 곳이랑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관광을 오기 때문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현장에 가서 뭐 성당을 보겠다, 박물관을 보겠다 하고 현장에 가서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보더라고요. 물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정말 성수기 때 사람 많을 때는 뭐 3시간을 기다려서 티켓을 사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그 여행객들이 시간이 그렇게 엄청 길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3시간을 표를 사기 위해서 순수 표를 사기 위해서만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내기에는 여행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이란 나라는 또 길게 휴가를 내기도 참 어렵고 퇴사 아니면 은퇴 뭐 그럴 때 아니면 퇴직하고 이직 전에 뭐 그런 타이밍에들 길게 가시고 아니면 어떤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다든지. 근데 저랑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야 뭐 지금 뭐 휴직 중이라 여유가 있지만 저는 진짜 현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휴가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을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티켓을 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티켓팅이 또 전쟁입니다. 전쟁인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있긴 한데 이게 또 티켓을 사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콜로세움은 아직 안 해봤고, 판테온이라든지,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곳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입장, 이런 식으로. 그때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몇 시에 갈 것인가, 이거를 또 정하려면 또 안에서 어디를 보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동선과 시간대를 짜고 예측을 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죠? 이런 관광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탈리아인 것 같습니다. 로마와 특히 로마가 그렇죠. 뭐 다른 지역들이야 여유 있는 곳 얼마든지 많고, 이탈리아 땅이 크긴 하지만 이 로마라는 도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 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프제인 제이로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저랑 같이 가는 친구도 스스로를 MBTI를 J라고 얘기를 하는, ESTJ였나? 이게 이제 J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의 어떤 계획과 뭐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듣고, 이 친구가 이제 기겁을 했다. 나는 J가 아닌가 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짜야 돼? 그냥 가서 편하게 이동하면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되죠. 뭐 놓쳐서 못 볼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되죠. 뭐 얼마든지. 네, 뭐 어떻게든 가서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바티칸 박물관 투어는 이제 하루를 빼뒀고, 바티칸 박물관 구경은 이제 하루를 빼뒀고, 하루라기보다 이제 오후 시간대를 빼뒀거든요. 그거는 이제 티켓팅을 했고요. 이게 그 한 달 반인가, 한 달 반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아무튼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가려는 날짜에 그 티켓이 다 나갔습니다. 없어서 저는 이제 이제 티켓과 여러 가지 여행 관련된 것을 이제 판매하고 다루는 그 여행 어플들이 종류가 많죠. 다양하게. 거기 한 군데 들어가서 이제 표를 구했습니다. 아마 조금 이제 대행사 껴서 이렇게 표를 받는 거라 그 수수료가 좀 더 붙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렴하게 표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니까 잘 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로마의 이제 콜로세움과 판테온 이 두 군데의 티켓을 구매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입장을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만 구경을 할 생각이고, 저도 그렇고 친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맛있는 음식 먹고 와인 한 잔 찌끄리고 알딸딸하게 이제 로마 거리를 이제 구경하고, 그런 즐거움. 그 로마 휴일에 나왔던 스페인 광장 뭐 그런 곳에 가서 뭐 노을을 보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숙소 오기 전에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친구가 하였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빡빡하게 빡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물론 친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가 그쪽에 가까운 타입이긴 하지만, 저도 뭐 가서 이리저리 뭐 걷고 입장하고 보고 막 거기만 치여가지고 제 여행 시간을 다 이제 쓸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 보고 그리고 여유 있게 좀 즐겨야겠다. 그 소미치기가 많은 이탈리아 로마의 어떤 그 악명을 생각을 해보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가방을 껴안고 사주 경계를 하며 여행지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뭐 워낙 큰 곳이고 뭐 그만큼의 관광객들은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고 붐비겠지만 뭐 나름 조심해야죠. 예, 아무튼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콜로세움과 판테온 정도 티켓을 예매해서 가고 근데 이것도 시간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동선을 짜야 되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보고 조만간 친구와 짜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티켓이 오픈이 안 돼서 오픈 날짜를 지금 언제쯤이다라는 걸 미리 지금 알아뒀고 그쯤에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비해서는 뭐 쉬운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빡시진 않고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뭐 표를 예매하러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계속 표가 나가는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는 표를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은 조금 빡셀 것 같은데 콜로세움 이제 잽싸게 도전을 좀 해보고 그리고 판테온은 생각보다 그렇게 빡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들어가 보면 4월달 티켓들이 아직 있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는 빡세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제가 갈 그 5월달에 성수기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여행을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사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자 예약을 미리 해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콜로세움과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할 거라 뭐 대행사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뭐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도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판테온 어떻게 티켓 구매를 하나 검색을 했는데 검색하면 막 온통 그 수수료 떼서 이제 표를 파는 각종 그 여행과 투어 상품들 그 티켓 판매 상품들을 막 이렇게 홍보하는 여행 업체들 홈페이지만 줄줄이 뜨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지만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하는 그 사이트가 상위에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정보의 뭐 바다,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하는데 너무 넘치고 정말 정작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상위에 뜨질 않아요. 다 돈과 관련된 것만 뜨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는 정보들인가 오히려 더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참 이 티켓 구하는 과정에서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하되 핵심적인 것만 보고 시간이 안 된다면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우선은 뭐 친구와 여전히 여행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 그래도 숙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하는 열차 표들 그리고 비행기 표 뭐 이런 건 다 지금 예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절반은 넘어갔다. 절반은 넘었다. 산 정상은 찍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계획과 이제 짐 쌀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또 그 캐리어 가방이 없어요. 여행 러기지가 없어서 캐리어 가방도 하나 사야 되고 이거 고르는 것도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는 그냥 뭐 적당히 괜찮은 브랜드 거 사고 적당한 크기에 성능 괜찮은 브랜드를 사는 게 낫다. 뭐 그런 정보들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뭐 스위스는 잘 모르겠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도시고 바닥이 이제 우들투들한 돌길이 많기 때문에 캐리어를 이제 가지고 이동할 때 바퀴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가 대체 어디가 튼튼한가 어디 업체께 튼튼한가 뭐 이런 고민도 되고
근데 막상 뭐 대표적인 뭐 아메리칸 투어리스트라든지 샘소나이트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 들어가서 사진을 봤는데 바퀴가 아무리 봐도 그냥 다 부실해 보여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빠직하고 부러질 것만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상품을 보든 다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뭐 적당히 가격 생각해서 너무 비싼 것도 그 정도로 제가 뭐 돈이 많지는 않아서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걸 고르는데 또 여행 가기 전에 좀 고민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거의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아울렛 같은데 이제 해당 브랜드가 있으면 이제 아울렛 가는 걸 추천한다 하더라고요. 온라인보다 더 싸게 세일을 해서 파는 곳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렛을 한번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뭐 여러분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화 때 제가 이탈리아 얘기를 하면서 뭐 어디를 가고 싶다, 뭐를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에스프레소 바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먹을 겁니다. 카푸치노를 먹을 거고요. 크로와상 빵 종류도 한번 먹어보고, 샌드위치, 파니니, 피자, 파스타는 제가 까르보나라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까르보나라를 그 이제 흰 크림이 들어가잖아요. 생크림이라는 크림이 들어가서 제가 크림 파스타를 안 먹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이탈리아 정통은 그냥 계란 노른자에 치즈가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진짜 까르보나라 원조의 나라의 맛은 어떤가 한번 먹어보고 싶고, 제가 계란 노른자는 잘 먹거든요. 비린 그 생 노른자도 라면 먹을 때도 저는 계란 안 풉니다. 넣어서 그대로 이제 겉에 흰자만 살짝 있고 안에 노른자는 그대로 있는 거를 이제 라면 다 끓여서 라면을 덜어서 면발을 덜어서 그 위에 톡 터트려가지고 국물 좀 부어서 이렇게 싹 비벼 먹거든요. 그러면 국물이 고소해지죠, 그죠? 그런 맛이 물론 국물은 없지만 이 까르보나라 파스타에도 그런 고소함이 느껴질까? 그 어떤 궁금함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대는 높지만 막상 먹어봤는데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음식이 너무 짜다 그래가지고 정말 물이 정말 많이 먹고 싶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짠 거에 좀 약한 편이긴 해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싱겁게 하셔가지고 그게 제 기본 이제 입맛의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실망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맛있게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또 뭐 물보다 술이 싸다니까 뭐 술 와인 먹고, 와인의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 와인도 먹어보고 젤라또도 먹고 티라미수도 먹고, 그리고 피렌체는 티본 스테이크가 유명하대요. 근데 그게 아무 소로 이제 도축을 해서 이제 만든 그 고기가 아니라 그 토스카나 지방의 특정 지방에서 나는 소고기로만 사용해서 만든 티본 스테이크가 진짜로 인정하는 티본 스테이크래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맛있게 하는 식당을 한 군데 알아놨고 여기를 친구와 갈까 합니다. 예. 여기를 꼭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 여기는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꼭 그 이유라기보다는 뭐 숙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싸게 이렇게 더 싼 방을 구해서 이제 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제 친구한테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 가려고 하는 그 숙소의 후기들이나 이런 거를 막 꼼꼼하게 봤을 때 아무리 싸더라도 여기 가면 좀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럴 거 같고 후기도 그렇고 그럴 느낌도 좀 받아서 제 친구 미안하다. 내가 그 선까지는 나는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이래서 그 숙소보다 조금 가격이 좀 있는 데로 갔거든요. 그게 좀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네가 숙소에 돈을 조금 쓰는 대신에 네가 좀 양보를 해주는 대신에 내가 가서 스테이크 사오는 거는 내가 돈을 내겠다. 했죠. 오, 이거 박제한다. 박제하고 이제 친구도 그러면 와인은 내가 살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얘기했죠. 와인까지 제가 살라고요. 네.
또,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회사 일찍 퇴근하고 친구가 이제 서울 안 살아요. 서울 저기 충청도 쪽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톡으로만 여행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면 막상 비행기 타러 가기 전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숙소 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만나가지고 직접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숙소도 정할 겸, 그리고 이제 친구 표현으로는 이제 여행 전에 출정식도 할 겸 이제 그 친구 사는 도시에 내려가서 이제 친구랑 회의를 하고, 이제 친구가 이제 멀리 와줬다고 또 그날 저녁을 사줬거든요. 커피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피렌체에서 티본 스테이크 식당에 가서 제가 좀 살 생각입니다. 아무튼 음식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티본 스테이크도 가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시장 같은 데 있으면 시장에서 과일 한번 사 먹어보고 싶어요. 그 지중해 볕을 받은 토마토는 정말 한국 토마토와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그 유명한 레전드 대저 짭짜리 대저 짭짜리 토마토 있다. 이탈리안 무시하지 마라. 있는데 정말 그 빨갛고 크고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그 토마토, 지중해 그 햇볕을 받고 자란 토마토, 그 맛은 어떨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풍부하고 영양가 넘치고 맛있는 그 식재료로 만든 것들이 이제 파스타 소스들 그렇잖아요. 토마토, 피자 들어간 토마토 소스, 그죠? 그래서 맛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 순수 토마토는 물론 과일 아니라 이제 채소로 분류가 되지만 토마토라든지 그 유럽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사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서 좀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는 도시가 로마 피렌체라서 그게 이제 바닷가 쪽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징어 해산물 튀김? 해산물 파스타나 해산물 쪽 잘하는 문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산물 쪽 요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가서 몇 끼를 먹어야 되나 싶어요. 식비가 많이 깨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피스타치오 초콜릿, 피스타치오 젤라또, 피스타치오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피스타치오 들어간 여러 가지 음식들, 편의점이나 뭐 마트 이런 데서 그 피스타치오가 써져 있는 다양한 어떤 맛있는 뭐 주전부리들이 있으면 도전해서 좀 사 먹어보고 싶고, 또 그런데 가서 겉에 포장지 이제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림만 보고 이렇게 추측해보고 사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좋고 아니면 실망하고 이거 뽑기 잘못했네 이런 것도 또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방 투어를 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를 구경을 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피렌체를 구경을 하고, 피렌체는 되게 소도시더라고요. 소도시여서 피렌체 구경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피렌체에서 한 3일을 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 하루는 이제 투어를 껴서 토스카나 지방, 토스카나 이제 소도시랑 발도르차, 토스카나 평원 구경하고, 사이프러스 나무들 가로수길이 쭉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좀 예전 영화인데 그 검투사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를 지금 배경이 된 곳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뭐 인증샷도 좀 찍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투어를 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뭐 처음 뵙는 분들과 함께 갈 생각이고, 여기도 투어비가 그렇게 싸질 않아서
친구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기로 하긴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친구 만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내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고 싶은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날은 만약에 따로 봐도 상관없다. 나는 여기 나 혼자 가도 되고 그러니까 너도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되고 아니면 뭐 와이프 있으니까 와이프 뭐 쇼핑몰 이런 데서 좀 뭐 가격대 좀 나가는 뭐 그런 사치품 도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거 살 시간 필요하면 뭐 그때 가져도 되고 하니까 친구가 이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본대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래서 또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나중에 텍스 리펀 이제 세금 이제 돌려받고 하니까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럼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해줄게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여기는 뭐 같이 갈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따로 또 같이 또 이런 시간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혼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소도시 그 특유의 풍경을 혼자 여유 있게 만끽하는 것도 나름의 또 즐거움일 것 같아요. 물론 친구랑 같이 가도 좋죠. 같이 대화 나누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렌체에서 보내고 이제 스위스로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서 루체른 갔다가 뭐 인터라켄 가서 그린델발트 보고 인터라켄 주위 호수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 구경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융프라우는 안 갈 생각이고 융프라우는 가격이 꽤 세더라고요. 정상에 가서 그 융프라우 설산을 이제 보게 되는데 평이 좀 갈립니다. 갔는데 이제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갔더니 그냥 그거밖에 없던데 보고 내려오면 끝이에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는 티켓 값들이 가격이 비싸요. 거기가 굉장한 관광 포인트고 그러니까 가격을 크게 매겨놨고 저는 이제 스위스 패스라고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고 그 스위스 교통편 기차를 얼마 뭐 며칠권이 있는데 그걸 사서 하면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탈 수 있거든요. 그걸 끌었는데 그게 있어도 이제 융프라우 올라가는 그 라인들은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고민하다가 융프라우 굳이 보지 말고 융프라우 올라가기 전까지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작은 도시들 작은 그 마을들 구경하고 거기도 충분히 자연경관 아름답고 하니까 거기서 여유 있게 걷고 자연 풍경 감상하고 그럼 그러자 하고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루체른의 리기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 산이 올라가서 보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자연 풍경 그 대자연이 아주 관광의 핵심이기 때문에 날씨 요정이 도와줘야 됩니다. 날씨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좋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때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보니까 4월이 좀 우기더라고요. 근데 5월에는 좀 우기가 이제 끝나는 시기라서 나름 이제 좀 큰일이 없기를 좀 맑은 날 좀 화창한 날이 많기를 특히나 저희 갈 때 그런 날이 좀 충분하기를 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우비를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겉에 비가 방수가 되는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걸 입고 준비해 가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유럽 사람들은 보통 비 오면 맞는다고 하던데 맞고 다닌다고 하던데 그럼 뭐 엄청 많이 오면 뭐 당연히 쓰겠지만 뭐 그런 고민도 드네요.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가야 되겠죠. 우비도 사야 되나? 우비까지 필요 없을라나? 우산 있으면 필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뭐 작게 와도 우산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위스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거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 전날 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날 친구와 이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독일에서 독일 맥주 집 가서 맥주 사서 이제 굿바이 술 한잔 하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컵라면이랑 햇반 뭐 간단한 반찬 같은 거 좀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챙겨갈까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아이템 같은 걸 찾아봤는데 물을 끓일 수 있는 포트 있잖아요. 포트 있는데 그것도 그 현지 가서 호텔이라든지 숙소 뭐 이런 데 없는 데가 많대요. 없고 또 지저분해 쓰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도 많아서 요즘 한국에 보니까 한국이 요즘 뭐 캠핑 붐이기도 하고 뭐지? 전기 포트가 접이식이 있더라고요. 소형으로 갖고 왔을 때 세상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둘이 같이 하나 구매해갖고 가면 쏠쏠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또 친구랑 나눴죠. 나누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기념품 같은 것도 안 사오기가 또 아쉬우니까 스위스에서는 거의 안 살 것 같고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 와인이랑 그다음에 올리브유 좋은 거 하나 좀 사고 싶고 기회 되면 발사믹 식초 사서 저는 발사믹 식초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서 부모님한테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고 피스타치오 관련된 뭐 주전부리나 음식 과자 이런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사오고 커피 유명하니까 뭐 드립백이든 뭐 좀 소형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들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사와서 저도 먹고 뭐 지인들 좀 나눠주던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영국 갔을 때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서 그림이랑 보고 전 거기서 수첩을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이후로 어디 그렇게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수첩 같은 걸 사고 싶어요. 거기 이름이 붙어 있는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기념할 수 있는 수첩을 좀 사와서 저는 뭐 이것저것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수첩도 하나 살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근데 주요 관광 포인트의 상품들은 굿즈들은 가격이 좀 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올리브유나 식초, 와인 이런 것들은 시장 같은데 가서 사면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준 뭐 물품들도 있고 시장 이름도 있고 한데 그런 데가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그런 수초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좀 가격이 세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가서 좀 합리적이라 느껴지면 사고 아니면 이제 잘 구경만 하고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해외여행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은 유심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유심을 사야 되나? 한국에 사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로밍을 하나? 뭐 와이파이 도시락인가? 뭐 도시락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그게 나을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친구가 중간에 이제 한식 한번 먹어야 되지 않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한식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친구가 느끼한 음식들이 많을 테니까 중간에 한번 한식으로 이렇게 싹 입맛을 한번 또 이게 또 해줘야지 또 들어간다 기름진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동감이 되고 그 친구가 이제 한식 먹으러 한번 가자 하면 갈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싸지가 않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비싼 가격대를 보고 친구가 이제 그럼 가지 말까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던데 아마 가서 한 번 가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아니면 뭐 싸간 이제 컵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입을 한번 싹 씻어준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아니면 볶음 고추장 햇반이랑 들어가지고 쓱쓱쓱 비벼가지고 위에 뭐 김이라든지 요즘은 또 참치캔은 당연하고 요즘엔 그 깻잎 김치, 깻잎 장아찌 그것도 캔으로 이제 있더라고요. 캔이 통조림으로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싹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간식 먹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저희 근황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모저모 공모승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여행이가 지금 요즘에 저의 핵심 사업이라서 핵심 사업, 핵심 과제, 저의 가장 큰 이벤트라서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게 되면 막 엄청 알아보고 엄청 막 알아야지만 막 마음이 편해지는 스타일이라 이런 모습 제 스스로 좀 약간 좀 굉장히 답답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걸로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밤에 자는데도 막 너무 늦게까지 알아보고 자니까 수면도 부족하고 회사 가가지고 막 엄청 졸립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고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짐 싸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피곤함도 좀 설레임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여러분 고프로 아시죠? 고프로 그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고프로를 들고 갈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을 했거든요. 고프로를 하나 사가지고 이 여행 가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블로그 여행 블로그 여행 그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팟캐스트 오디오 컨텐츠만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올려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친구가 가져간대요. 가져가지고 그걸로 같이 찍고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파일 받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친구가 재밌는 거 많이 찍어 오겠습니다. 혹시나 올린다 해도 얼굴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슥슥슥 지워가지고 거기다 얼굴에 스티커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여행 가서 참 추억 많이 담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친구가 혹시 행여나 멱살 잡고 싸우게 되더라도 카메라는 꼭 켜놓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다. 잔악괴. 잔악괴죠. 자본주의가 난 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돗자리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펼쳐놓고 앉을 수 있으면 앉아가지고 와인도 한잔 먹고 이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마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지라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마 사람이 많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스페인 광장이라든지 나보나 광장이었나 그런 곳이라든지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딜 가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유는 아마 스위스? 하지만 스위스 가서는 와인을 먹을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스위스에 돗자리 깔고 풍경을 보면서 햇반과 참치 통조림을 까먹는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배구를 학원을 다니면서 좀 배웠다가 결국에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 동네 가까운 거리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배구 동호회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혹시 동호회 참여가 가능한지 뭐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직 답장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연락이 오게 되면 뭐 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운동 좀 하고
5월에는 좀 많이 빠지겠지만 배구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지금 녹음일자 기준으로 녹음이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어제 월요일 날 여자 배구 시즌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 챔피언 결정전을 했는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과 양효진 선수가 있는 현대건설의 결승전이 있었고 총 이제 5판 3선승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전 만에 흥국이 3승을 해서 이제 우승을 하였고요. 놀랍게도 여자 배구 사상 최초로 총 3번의 경기 다 5세트 풀세트 5세트까지 가는 풀세트 접전의 경기로 현대건설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5차전까지 가지 않아서 3경기만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3경기가 모두 다 정말 너무 타이트하고 빡빡하고 정말 그 긴장감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고 정말 어제 방송에서 그 해설분이 했던 말씀과 같이 정말 결승전다운 수준 높은 배구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그 경기를 보고 이제 배구 시즌도 끝이 났구만. 그래서 올해 이제 코보컵이 열리는 9월 그때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을 또 보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배구 직관 한번 갔나? 한 번도 못 갔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아요. 배구 직관을. 그렇습니다. 그랬죠. 제가 응원하는 페퍼저축은행 팀에 아주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실망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년 시즌에는 좀 직관도 좀 더 가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페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즐겁게 구경 다니면서 물론 직관을 안 갔지만 또 시즌이 끝나니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항상 그 7시에 시작하는 월요일만 빼면 7시에 시작하는 주말에는 물론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했지만 항상 집에 이렇게 켜놓고 보다가 딴 것도 하다가 어느 경기는 재밌으면 또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그런 이제 소소한 재미 저희 어떤 퇴근의 루틴이었는데 그 루틴 하나가 이제 비게 됐네요. 이걸 뭘로 채울지 좀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뭐 여행 다녀와서 여행이 행복한 기억으로 또 몇 개월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아마 여행을 다녀오면 또 제 일신상에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올해는 이 이사가 가장 큰 변화였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게 될 줄 정말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짧지만 그 9박 10일간의 여행을 하면서 많이 즐기고 또 많은 걸 좀 느끼고 그러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또 좋은 에너지 삼아 동력 삼아서 저의 새로운 루틴도 좀 채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잘 또 스스로 헤쳐나가는데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을 지금 꽤 했죠. 6, 7, 8, 9, 10, 11, 12, 1, 2, 3 이제 4월 들어갔으니까 제가 총 10개월하고 이제 10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곧 1년이네요. 6월 달이 되면 이제 1주년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개수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아주 많은 것들에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뭐 이것저것 취미는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소재들이 이제는 고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일종의 약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권태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시기 같기도 하고, 요때 뭔가를 좀 잘 버티지 못하면 뭐 그만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니까 저도 한계를 느끼게 되면 좀 쉴 수 있게 될 수 있... 말이 안 나오네요. 좀 쉬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채워야지 말을 하게 되는데, 뭐를 준비하는 되게 억지로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억지로 뭐 관심 있는 척 좋아하는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제 일신상에 이것저것 막 이벤트가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밖에 이제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좀 부족하고 소홀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잠깐 이제 좀 한 몇 달 좀 쉬고 돌아오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1년을 좀 채우고 싶은데 5월은 제가 여행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결방이 꽤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시기상으로 6월 6일 날 이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제 몇 회 정도 하면 이제 1년의 시간은 이제 채우게 되는 것 같은데, 그 1년을 채우고 이제 잠깐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 넷플릭스도 뭐 시즌제로 나오고 시즌제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꾸준히 매주 하나씩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뭐 제 안에 있던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꽤 많았고, 이제 관심사 가는 것도 있었고, 또 하면서 되게 신나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쏟아내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써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행 갔다 오면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들이 아주 많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좋네요. 사실 오늘도 뭐 특별한 어떤 주제 없이 사실은 이제 녹음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쓰고 녹음을 들어가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대본에 조금 갇히게 되는 경향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지금 대본 없이 처음부터 쭉쭉 끝까지 이제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도 조금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순간 슥 하고 지나갔는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한 달 코스로 해서 이제 토요일마다 목공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듣고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도마 만들고 이제 펜 받침대 만들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바구니, 나무로 된 바구니, 그 다음에 작은 미니 테이블까지 마지막 만들어서, 테이블은 이제 2주에 걸쳐서 만들었고 했는데, 물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맛보기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롭게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재료비는 제 돈을 내고 그 이제 목공방에 이제 기기들을 제가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배우게 되고 실력도 이제 늘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코스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여행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바로 당장 가서 뭘 만들겠다 만들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들고 싶은 물건은 있거든요. 음향 어떤 그러니까 스피커를 두는 이제 그 음향실 음향 공간을 꾸밀 때 사운드 디퓨저라고 소리들을 이렇게 더 여러 갈래로 퍼지게 만드는 그 디퓨저 퍼지게 만드는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학원을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공 수업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드릴 말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드릴 말씀 별로 없고 그냥 하긴 했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뭔가 이게 목공의 맛이다 이렇게 막 주절주를 할 만한 거리가 잘 없는 것 같고 좋은 거는 그걸 할 때 엄청 집중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에 좀 몰두하게 되니까. 그리고 워낙 그 전기 톱이라든지 뭐 위험한 물건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집중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이 많고 불안이 많고 이런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불안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 더 조심하게 돼서 그거는 일종의 불안이라는 측면이 장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정도가 제가 느끼는 전부고 뭔가 대단한 목공의 어떤 막 이렇게 대단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나누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갓 뭐 사람으로 치면 뭐 신세가 수준이라 뭐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뭐 이렇게 되게 할 말도 많이 없을 것 같고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마이크를 켜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해보자 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와 이렇게 녹음했는데도 벌써 52분이에요. 대체 얼마나 이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정말. 대단해. 얘기하다 보니까 자세가 좀 편해져가지고 마이크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약간 중간중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좀 들리시긴 할 텐데 이번 편은 좀 편안하게 녹음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요거 바로 뒤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주제도 정해놓지 않고 녹음을 한 거라 전반적으로 오늘 요 방송 때 했던 얘기들로 어떤 제목이 좋을까 하고 제목을 정할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녹음을 끝내고 따로 제목 부분을 녹음해서 뒤에 붙일 거예요, 편집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인사 듣고 오시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에피소드 38번째 오랜만에 이모저모 근황과 고민 이야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